앞에 쪽 남은 부분이 있는데 건너뛰고서 일단 이쪽부터 먼저 갔다가 합시다. 시험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끝에까지 가는 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문제는 이 상태로 해가지고 뭐가 남겠어? 어? 너 왜 안 하다가 또 재발하냐? 어? 병이야 병. 어? 잠깐이라고 붙이지 마. 자, 봅시다.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대표값입니다. 뭐 하는 값인 것 같아? 대표하는 값을 이야기를 한다. 말 그대로 대표하는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어떤 자료 또는 정보를 이야기를 한다고. 시험을 3명이 봤는데 70점, 80점, 90점을 받았대. 아, 무슨 3명 점수 가지고 대표를 따져. 그렇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전국 중학교 3학년의 줄넘기 횟수. 누군가는 몇천 개를 하게 됐겠지. 그치? 하나, 두 개 하고 걸린 애들도 있었을 거고. 엄청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서 뭐 해주면 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평균을 구하는 거야. 자료의 값을 싹 다 몇 개를 했는지를 싹 다 더해서 뭐 해주면 돼? 개수를 사람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됐지?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예를 들어서 평균이 40개라고 나왔어. 40개라고. 그럼 우리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아, 전국의 중3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한 3, 40개 정도의 줄넘기를 하고서 많이 걸리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역할을 하는 대표값입니다. 근데 대표값은 가장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하나,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한 평균. 둘, 중앙값. 셋, 그리고 최빈값입니다. 평균은 뭐를 의미한다고? 자료의 총합을 개수로 나눈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줄넘기를 했으면 줄넘기의 횟수, 그지? 내가 뭐 사격 경기를 했으면 사격 점수, 수학 시험을 봤으면 수학 점수, 이 점수를 우리는 자료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별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읽어봐. 뭐라고 써져 있어? 읽으라니까. 뭐라고 써 있어? 별량. 근데 변량 이렇게 읽지 말고 그냥 별량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냥 발음 자체는 그냥 별량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 뭐 무슨 법칙 어쩌고저쩌고 하겠지. 그치? 됐죠? 점수, 뭐 개수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의 값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그리고 뭐야? 두 번째는 중앙값. 뭐야?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왜 안 쓰고 있는 거야 대체? 써야지. 쓰고 있어? 안 썼네. 안 쓰는 줄 알았잖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 어디 있는 걸 얘기하겠어? 가운데 있는 걸 얘기를 한다. 최빈값은 가장 낮은 거, 적은 거, 적은 거,
자료들도 나름 이름이 읽어봐. 여기 있는 걸 읽으면 안 되지. 여기는 정답이잖아. 그냥 보고서에 있는 대로 읽어봐. 나름 대표값은 어떤 자료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대표하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최빈값이래. 제일 많이 안 나온 값을 최빈값 자리에 놓긴 좀 그렇지 않아.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이야기를 한다. 재밌는 것은 중앙값, 최빈값 중에 중앙값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료가 A, B, C, D, E 순서대로 나열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중앙값은 뭐야? C지. 맞죠? 근데 자료가 만약에 A, B, C, D 이렇게 나왔어. 그럼 중앙에 있는 값이 있어? 없더라도 둘을 더해서 가운데 있는 값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최빈값이야. 근데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제일 많이 나온 값이 뭐야? 1, 2. 그래서 최빈값은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최빈값은 뭐야? 1, 2, 3. 없습니다. 생각해봐. 최빈값은 뭐라고 했어? 가장 많이 나온 거라고 얘기했지. 근데 지금 내가 1, 2, 3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1과 2가 3보다는 개수가 더 많이 나온 게 맞지. 근데 반대로 1, 2, 3, 3이면은 1, 2, 3이 제일 많이 나온 거야? 많이 나온 게 아니라 똑같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빈값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지. 자, 평균은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요? 자료들의 값을 싹 다 더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개수로 나눠주면 돼. 중앙값은 순서대로 나열한 걸 가운데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온 걸 얘기를 해. 여러분이 1, 2, 3 중에 선택을 한다면 뭐를 선택하겠어? 중앙값을 제일 좋다고 생각하겠어? 대표값으로 굳이 따진다고 하면 3번 최빈값 제일 많이 나오면은 그럴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 아니야? 너네 지금 예를 들어서 점수를 받았는데 30점, 30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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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 100점, 100점, 100 이렇게 나오는 시험이야. 예를 들어서 뭐 30을 이렇게 해보자. 40을 하나 줄일게. 그럼 최빈값은 30일 거야. 그럼 아까 얘기한 거대로 최빈값이 3번의 가장 대표가 나 이거 시험 전체적으로 30점 맞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아까 중앙값 얘기도 있었죠. 중앙값은 40일 거예요. 그지? 그럼 나는 40점 정도 맞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대부분 평균을 먼저 얘기하지 않겠어? 그치? 그치? 분명히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평균을 더 얘기할 가능성이 많겠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표값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인 거야. 하나, 둘, 세 개. 근데 둘은 봤을 때 좀 그래 보이잖아. 자, 여기서 잘 봐봐. 우리가 형 교육 과정에서는 필요 없는 얘기기는 한데 좀 들어보면은 이걸 왜 배우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줘 볼게. 경제학 용어 중에 경제학에 뭐가 있냐면은 큰 사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여기가 100%야. 전 세계 인구를 지금부터 나열을 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사람 크기를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대충 따졌을 때 50%, 여기는 70, 여기는 75%, 이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사람의 크기가 잘 들어봐봐 이거. 사람의 크기 자체가 얼마나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야. 저쪽 못 사는 나라 보면은 지금도 하루 모든 생활을 막 100원, 200원을 가지고 한대잖아. 너희 하루에 돈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도 니네 학교는 공짜로 지어? 니네 급식은 다 공짜야? 돈을 안 낼 뿐인 거지. 다 그 세금을 내고 뭐 이런 돈들이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야. 실제로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잘 봐. 제일 처음에 발톱만한 사람들이
사람 크기가 이거라고 했을 때 예. 그리고 40%가 조금 넘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조그만 무릎 정도 되는 크기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데 한 이쯤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한 70% 정도가 됐을 때 조금 사람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빈부 격차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다가 99.99% 정도 거의 끝자락인 거지. 그치? 이때쯤 됐을 때 이 파란색 만한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나온대. 여기는 지금 사람 크기였잖아. 근데 여기는 99.9%가 돼서 거의 끝날 때 무렵이 됐더니 이만한 크기의 신발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뚫고 저까지 올라가겠지. 우리 신발보다 큰데. 그치? 그래서 평균을 딱 잡았더니 평균이 어디쯤이야? 평균이 한 2쯤이야. 그럼 중앙값은 어디야? 중앙값은 딱 여기니까 중앙값은 여기인 거야. 최빈값은 어디인 거야? 최빈값은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제일 많았으니까 최빈값은 여기인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평균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거의 75 평균이라고 하는 값이 75%의 이하의 사람들을 다 무시했지. 어떻게 보면 웃기지 않아? 저 자료 자체가? 그치? 그것도 예로 들면 돼. 니네 지금 몇 살이야? 그 뉴진스 혜인이가 니네보다 한 살 많아? 니네랑 동갑인가 한 살 많나 그럴 텐데 아마 한 살 많나 그럴 거야 아마. 그 연예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껴있을 거 아니야. 걔네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루에 돈을 얼마 버는지를 평균을 내보면은 그 한 명이 버는 돈이 엄청나게 크니까 평균이 올라가지 않을까? 자, 중요한 얘기는 여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봤을 때 무슨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은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극단적인 값에 엄청 휘둘린다는 거야. 이 사람만 없었어도 평균은 많이 낮아졌을 거야. 근데 전 세계 0.001%도 안 되는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사람 한 명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에 평균이 비약적으로 올라갔잖아. 그게 극단적인 수준을 넘어갔잖아. 지금 이때는 사람 크기였다니까. 근데 이건 신발 크기야. 엄청난 부의 차이가 있잖아. 누군가는 뭐 1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치? 그런 생각 해봤어? 집이 여기 있는 집이 한 채에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생각을 해봐. 1억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 아파트 라인이 한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 15층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양쪽이니까 집이 몇 층인 거야? 30채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30이니까 한 줄이 한 3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1억도 지금 작게 잡은 거긴 하지만 30억인 거야 한 줄이. 근데 아파트 보면은 대충 그래도 한 3라인 정도는 있잖아. 그치? 그럼 한 동이 대충 따지면 90억 정도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동이 그래도 한 10동 정도는 대략 있잖아. 작은 동도 있긴 하지만. 그럼 10동이라고 하면은 대충 900억 정도가 되는 거야. 우리가 좀 작게 잡은 거긴 하지만 이게 아파트 한 단지인 거잖아. 그치? 근데 단지가 대충 이 동네에 10개 있다고 하면 9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 물론 미니멈으로 잡았지만. 그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누가 제일 많겠어? 이재용이지 않을까? 걔가 내가 아는 걸로 몇 조가 있지 않을까? 그치? 그 정도 비교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1000억까지 해서 했는데 걔가 하나가 통용할 수 있는 돈인 거잖아. 그치?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들 얘기했지만. 그래서 결론은 이건 거야. 결론은 중앙값과 최빈값에 대한 자료를 같이 섞어서 해석하지 않은 평균만 있는 대표값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이 주는 함정이 엄청나다는 거지. 근데 아쉽게도 내용에는 투영되지는 않아 솔직히. 그런데 나는 여기 단원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정보를 전달을 하는 편이거든. 항상. 근데 이유는 간단해. 너희가
많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친구들끼리. 아 이거 수학 배워서 뭐야? 돈 계산만 하면 되지. 돈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너희들이 먹는 그런 것들 뭐든 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야. 결국은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돼. 실질적으로 몇 더하기 몇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근데 좀 느꼈으면 좋겠어. 그냥 간단하게 평균만 가지고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들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물론 극단적으로 나와져 있는 값이 존재할 때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중앙값과 최빈값을 배운다는 거,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포도입니다. 삼포도는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의 값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 대표값은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있다. 평균은 이렇고 중앙값은 이렇고 최빈값은 이렇다. 그러니까 니네 평균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 평균이 1등이 아니야. 하지만 평균이 1등이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중앙값과 최빈값은 좀 약점이 너무 많아. 얘는 약점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그 약점을 얘네들의 장점으로 메워줄 수 있는 것 뿐인 거지. 그 정도 차이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대표값은 결국은 평균으로 사용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삼포도가 자료의 별량이 대표값을 중심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값이 평균을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어떤 반이 3명인 거에 점수가 70점, 80점, 90점이야. 여기도 80점, 80점, 80점이야. 그럼 평균을 내면 80점이겠지. 여기도 다 80을 맞았으니까 여기도 평균은 80점일 거야. 됐죠? 그럼 두 반은 성적이 완벽하게 똑같은 반이야? 그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지 않아? 왜냐면은 여기는 더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고 못하는 친구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똑같은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자료는 어때? 다른 자료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자, 우리는 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가 딱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너희들 학교에서 하는 줄넘기 자료를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몇 천명, 몇만 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하려고 해. 그거 언제 보고 있을 거야? 자, 뭐 대통령이 있어 여기. 대통령이 자 여기에 우리 이번에 수능 본 아이들 점수입니다. 그걸 쭉 다 해가지고 다 한 명 한 명 다 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매겨서 어느 정도였고 그래서 어렵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결국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자료의 해석이에요.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보자는 거야. 여러 가지들의 접근 방향이 있어. 여러 가지 접근 방향이 있어. 비가 오는 날 운동 경기를 했을 때 그 운동 경기가 어디 쪽이 승률이 더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한 기초 단계들이야. 사실상. 됐죠? 자, 삼포도 형태는 편차,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가서 조금 더 다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539번입니다. 지금 앞에 비어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조금 나서 둔 것 뿐이거든. 앞에 쪽 다 채우세요. 지금 정리할 거. 민성이는 다른 거 없어. 위에 쪽 대표 문제만 풀 줄 아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것까지만 확인합시다. 자, 뭐가 보여요? 4개의 별량 A, B, C, D의 평균이, 근데 속지마, 평균이라고 나와 있지만 무조건 자료의 총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제쯤부터 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깨우친 시기가 있을 거야, 그치?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 점수들을 합해서 개수를 나누면 되는구나. 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어떤 방법을 배웠든 간에 그거를 느낀 적이 있었거든, 어쨌건. 근데 중요한 거는 개수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개수를 나누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일 뿐이야. 만약에 A라고 하는 친구랑 B라고 하는 친구가 똑같은 개수의 시험을 봤어. 이 친구는 받아가지고 832점을 받았고 얘는 895점을 받았어. 10개의 시험을 봤어. 이걸 나눠봐야 누가 더 높은지 아니? 나눠야 돼? 아니지. 이미 얘가 승리한 거 아니야? 합한 상태에서. 그치? 개수가 다르면 이야기가 다르지. 그치? 개수가 만약에 달라. 예를 들어서 얘는 그대로 452점을 받았어. 근데 얘는 시험을 5개를 받고 얘는 10개를 받대. 그럼 얘기가 다르지. 그치? 그럼 얘기가 분명히 다른 게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자료의 총합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 됐죠? 몇 개의 자료야 지금? 4개. 그러니까 자료의 4개의 자료의 평균이 8이라는 얘기는 자료의 총합이 몇이라는 얘기야? 32라는 이야기라. 이때 5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또다시 다시 한번 5개의 별량의 무엇을 구해주면 돼 이제는? 합을 구해주자고. A, B, C, D 합이 어차피 32라며 그럼 더해주게 몇이에요? 41인 걸 볼 수 있겠지. 이걸 몇 수로 나눠주면 돼 이제? 개수 몇 개? 5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정리해주시면은 2번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넘어왔습니다. 오른쪽 542번이고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봉사 동아리 A, B의 두 조의 봉사 시간을 얘기를 한답니다. 중앙값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중앙값을 잡아주려면 일단 순서를 맞추자.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순서 맞추면은 10, 23, 25, 32, 47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고 중앙값은 몇인 걸 알 수 있어? 25인 걸 볼 수 있겠죠. 가운데 있는 값 맞죠? 다시 한번 이번엔 B조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B조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8, 9, 11, 15, 20, 24가 되겠죠. 중앙값은 몇이야? 11? 11이 제일 가운데야? 11과 10. 근데 지금 두 개의 대답이 원래 나오는 게 정상이기는 해. 왜냐면 아까 최빈값을 얘기할 때 복수 정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게 뭐야? 이 둘의 중간이야. 근데 잘 봐. 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줘? 2분의 둘의 합이야. 둘의 합이 몇이야? 20. 나누기 2하면 몇이야? 14. 그러니까 B의 값이 13이 되겠고 더해준 A 더하기 B는 몇이야? 3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시사항을 공부할 뿐이야. 그걸 당연히 외우셔야 하고. 보이는 것처럼 봐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공의 무게가 수로 표현된 볼링공들이 있고요. 자, 평균 얘기를 하면 뭐 하기로 약속했어 우리? 다 합하기로 약속을 했지. 다 합하면은 몇이야? 이걸 설마 다 더하진 않겠지 순서대로. 여기 20, 그쵸? 여기도 20 이런 식으로 묶어서 더하겠지. 여기는 24, 여기는 몇이니? 19, 여기는 17. 다 더하면 몇이요? 백. 100이 됐죠. 그러니까 평균 M은 10이었겠죠 일단. 됐죠 빨리?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중앙값. 중앙값이 나면 어떻게 설정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일단 어떻게 하기로 했어? 중앙값을 구해주려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 먼저. 그럼 어떻게 돼? 7, 8, 8, 9, 10, 11, 11, 11, 12, 13 이렇게 개수 둘, 넷, 여섯, 여덟, 열 맞죠? 됐죠? 중앙값은 뭐가 돼야 돼 그러면?
10과 11의 중간이니까 몇이야? 10.5. 그쵸. 그래서 A가 10.5가 되겠죠. 됐죠? 최빈값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가장 많이 나온 거 뭐야? 2는 몇? 1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싹 다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31.5가 되겠죠. 이게 다야. 삼겹살 냄새 아니에요? 이거? 자, 이번에는 이런 걸 줄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읽기만 해도 솔직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것도 중1 과정이에요. 여기서 배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봐봐. 윤문의 반 학생 12명이 30초 동안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 써있잖아. 뭐라고? 0 짝대기 6은 6회래.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6회라고. 자, 그때 중앙값과 최빈값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똑같이 맞춰볼까요? 작은 거 순서대로 먼저 6, 7, 8, 9, 10, 13, 15, 15, 18 23. 이런 식으로 나와진다는 거. 중앙값은 그러면 누구? 13. 15. 13과 15의 중간이 되겠고 몇이야? 14. 그러니까 중앙값 A는 14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값은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5. 1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았죠? 29가 되겠습니다. 자,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개의 별량의 중앙값이 14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보여지는 대로 9와 13, 27은 이렇게 나열하는 게 가능하겠지. 중앙값이 14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A가 이렇게 9보다 작은 값이면 둘의 중간이 14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애초에 A는 어디일 수밖에? 13과 27의 중간에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넘어가도 중앙값이 15가 나와버리니까. 근데 중앙값이 14가 나오려면 그럼 A가 몇이어야 돼 무조건? 15. 15여야 되겠고. 됐죠? 네. 그럼 뭐 해주면 돼? 싹 다 더한 값을 나눠주면 되겠죠. 더하면 몇이에요? 64. 64를 4로 나눠주니까 15. 그래서 평균은 16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아까 잠깐 보여주기만 하고 넘어왔던 삼포도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다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자료를 보고받으려고 해. 자료를 보고받을 거야. 근데 자료를 보고받는데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정리해주는 수치를 우린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지. 이게 1번이야. 스타트 1번이라고 일단. 그래서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대표값 종류에 대해서 배웠던 거야 방금.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대표값에서의 최고는 어차피 평균인 건 사실이야. 근데 평균만 보고서 자료를 판단할 수 있냐는 거야. 그렇지? 평균이 이 반은 70점이야. 그럼 다 70점 맞았어? 이렇게 비꼬을 수도 있는 거. 그렇지? 그래서 삼포도라고 하는 걸 통해 평균으로부터 대표값으로부터 좀 줄고 대표값으로부터 얼마만큼 자료의 값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별량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별량이 얼만큼 퍼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그걸 삼포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냐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지고 갈 게 바로 편차입니다. 얘들아, 읽어봐. 편차는 평마평. 편차는 편마평. 변마평. 편마. 편차는 변마평이에요. 다시 뭐라고? 읽으라고. 졸지 말고 읽어. 그러니까 편차는 변마평. 세 번 합니다. 편차는 변마평. 안 할 거야. 5번 시킨다. 편차는 변마평. 한 번밖에 안 하고 있어. 왜냐면 어차피 별량이랑 평균을 빼는 건 알아. 근데 어떤 순서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됐죠? 밥풀 알죠? 밥풀? 밥풀떼기, 밥풀. 그 초성 자체도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 됐죠? 까먹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편차가 별량이랑 평균을 서로 빼준다는 건 이해한단 말이야. 그거는 안 까먹어. 근데 어떤 순서로 빼는지를 까먹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성질이고,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뭐라고? 0. 0이라고. 자, 자료를 해석하는 방식이 하나가 더 등장한 것 뿐이야. 도형이 나왔을 때는 도형을 보는 방식을 얘기를 했지만 오늘 하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자, 문제 다시 봐볼까요? 표는 A부터 E까지의 수학 점수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거래. 편차가 나오자마자 생각이 떠올라야 돼. 아,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구나. 하나 더. 편차의 총합은 0이구나. 요 정도. 그때 평균이 76점이다. 평균이 나면 뭐 하기로 했어? 자료에 평균이 나면 뭐 하기로 했어? 아까 더하기로 했잖아. 자료의 총합이 몇인지 얘기를 하겠죠. 그때 다시 편차가 나왔어. 편차가 나면 두 가지를 살리자고 했잖아. 다시 하나 뭐였어? 편차는 변마평. 변마평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총합은 항상 몇이다? 총합은 0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살리자고. 앞에부터 편차 더해봐. 마삼, 마사, 3, 6 몇이 필요해? 마이너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이 약속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약속을 외우면 될 일인 거라고. 근데 2라고 하는 녀석의 수학 점수를 원하는데 편차가 마이너스 1에 편차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다시 한번. 편차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했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었잖아. 근데 평균이 지금 몇이야? 76점이 나와서 편차가 몇이라는 거야? 0. 지금 편차가 몇이야? 74. 편차가 몇이야? 편차. 이거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 별량 빼기 편차가 뭐냐니까? 여기 마이너스 2잖아. 네. 지금 뭐 구하려고 하는 건데 2의 수학 점수 별량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게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은 2의 수학 점수는 몇 점이야? 74점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안 읽어져 있는 거야. 안 읽혀 있는 거라고 결국은 이 이야기가. 그냥 보이는 그대로 2의 수학 점수를 구해줄 때 과정이었습니다.
그만 자면 안 될까? (561번입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봐봐요. 삼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대표값으로부터 얼마나 자료값이 떨어져 있는지를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런데 편차를 어차피 그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빼서 만들어내잖아. 그치? 네. 그럼 그게 얼마큼 떨어졌는지를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걸로 평균을 내면 되겠네. 그럼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줄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네. 다시 봐봐. 삼포도랑 뭐라고? 삼포도랑 대표값으로부터 자료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자는 거야. 자료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자료에 떨어져 있으면 얘네들은 평균은 이렇지만 자료값이 이러니까 잘하는 애도 있겠네, 못하는 애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편차를 그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편차를 일단은 구해주자. 그래서 구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편차가 별량에서 평균, 별량과 평균의 차이를 이야기를 한 거니까 뭐 해주면 돼? 얘네들로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편차를 가지고 더해주면 되겠네. 근데 편차를 싹 다 더하면 몇이야? 0. 0이잖아. 그럼 평균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못 구해.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더 가지고 오자는 거야. 어떻게 구하자는 거야? 바로 편차를 제곱을 해버릴게. 그럼 어떻게 돼? 음수값이 사라지지. 이거에 평균을 구해주도록 합시다. 이걸 우리는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가 분명히 있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치? 분명히 이유가 있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주자는 거지. 그럼 자 봐봐요. 문제 뭐가 있어? 농구 선수가 5경기에서 얻은 점수에 대한 편차를 나타냈대. 됐죠? 일단 편차가 맞나 확인해 볼까요? 일단 싹 다 더했더니 몇이야? 0. 0인 거 나왔지? 편차가 맞는 거야? 그럼 제곱을 해봐. 얘 제곱하면 몇이야? 4.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그럼 이게 뭐야? 여기가 편차였는데 여기 아랫줄은 편차를 제곱한 거 맞지? 예. 이 편차 제곱한 건 싹 다 더해서 더해봐. 더하면 몇이야? 10. 10이죠? 됐죠? 네. 이걸 개수로 나눠. 몇이야? 5. 5로 나눠줘. 그럼 뭐가 돼? 2. 2가 되겠죠. 됐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근데 제곱을 했으니까 숫자가 크겠지 좀. 그치? 그래서 하나 더 꼼수를 부려.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바로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시면 돼요. 그럼 뭐가 돼?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됐어요?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는 게 생 양아치인 거야. 자, 잘 봐.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럼 뭐가 필요해? 그만 자라니까. 그만 좀 자. 자온 거 아니잖아. 표준 편차 뭐가 있어야 구할 수 있어? 분산. 분산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편차가 있어야 돼. 근데 편차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별량이 약간 별량은 근데 주어졌으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편차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평균 평균이 필요하겠지. 근데 평균을 구하려면 뭐를 해줘야 돼? 다 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귀찮아 보이지 딱 봐도.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내봤자 2개밖에 안 물어봐. 많이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실패하는 이유는 그럼 뭘 것 같아? 실수. 연산 실수는 빼야지. 지금 학년부터는. 순서. 너희가 이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똑같이 발휘를 하느냐가 된다는 거지. 한번 볼게요. (567번입니다) 자,
자, 이 567번 보이는 것과 다르게 방법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 게 포인트. 일단 평균이 5라고 나왔어요. 뭐 해주기로 약속했어 우리? 다 더해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y 더하기 몇이냐? 18을 해준 게 몇이야? 5개의 별량의 평균이 5니까 합이 25. 그래서 x 더하기 y가 일단 7이어야 하겠지. 네. 됐니? 다시 잘 봐. 그럼 분산이 나면 뭐가 있어야 돼? 표준. 아니. 편차가 있었어야 돼. 네. 편차는 어떻게 구해? 별량 빼기 평균. 평균. 별량 빼기 평균이었어요. 네. 평균은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숫자만큼 나오는. 근데 개수만큼. 근데 나와져 있으니까 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일단 편차를 먼저 구해줄까? 편차는 주어진 별량이 5개가 나와 있으니까 평균을 빼주면 뭐가 돼? 2, 1, 0, x 빼기 5, y 빼기 5가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네. 지금 주어진 별량이 7, 6, 5, x, y니까. 네. 그래서 평균을 빼주면 얘네들이 편차가 되겠지. 됐니? 네. 근데 이 편차를 싹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 되는데 안 돼. 왜? 다 더하면 몇이 돼버려? 0. 0이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편차를 어떻게 해주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제곱을 하자고. 4, 1, 0 여기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y제곱 빼기 10y 더하기 25. 연산 부분에서 쫄 거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을 뿐이야. 이거를 뭐 해요 이제? 싹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눈 게? 5로 나눈 게 몇이어야 돼? 분산? 2니까 합한 게 10이면 되겠지. 됐죠? 네. 됐죠? 정리 좀 해볼까요? 좌변.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 괄호 열고 x 더하기 y 여기가 50이니까 55 합한 게 10이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근데 x 더하기 y가 현재 몇이야? 7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70이 되겠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넘어가서 25가 되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라고 나와져 있고 x 더하기 y는 7이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정리를 x 더하기 y의 완전제곱에서 2xy를 뺀 거 괜찮죠 이거? 49에서 빼주는 거니까 24를 빼줘야 되니까 xy가 1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응? 근데 민성아 이쪽은 그냥 다른 이야기야. 선생님 저 이렇게 편차 제곱까지 구해서 식을 세웠는데 못하겠어요. 그냥 그 질문이 올바른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봐봐. 쌤도 지금 막 너희 뭐 친구들이든 간에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막 상담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때 보면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타임은 판서 수업을 하잖아. 이 수업은 전체까지 나가줘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이 곱셈 공식을 안 배웠다고 해도 나는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도 여기까지 와야 되냐? 그게 아니야. 오늘 배우는 건 뭔데? 분산, 편차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거든. 그치? 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수학은 오늘 배우는 게 무조건 제일 쉬워. 오늘 배우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못 푸는 이유는 단 하나야. 오늘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예전 그 당일날 과거에 오늘 배웠던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과거 거잖아. 그치? 이거는 오늘 못해.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너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민성아 여기까지만 와. 여기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어? 사도하기를 못해? 정리 못해? 정리만 해.
여기까지만 오라는 거야. 근데 x 더하기 y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못해? 그럼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오고서 멈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태가 어때? 백지잖아. 그게 문제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는 예비고등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들어가거든. 고등부로 편성이 되면은. 근데 모의고사를 들어가면서 내가 항상 이 얘기를 해. 백지가 제일 무서운 거라. 백지 상태가 정말 무서운 거야.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571번입니다) 아니 봐봐. 그러면 일단 음악 점수의 평균은 미술은 똑같은 평균을 맞았어. 근데 표준 편차가 둘이 어때? 다르죠. 그렇지, 다른 거야 분명히. 자,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고르다야. 그럼 정답이 몇 번이어야 돼? 이루트 3과 4는 누가 더 커요? 이루트 3이 더 커요? 4 4가 더 크니까 음악이 표준 편차가 더 작지? 네. 정답이 몇 번이어야 돼? 3번 3번인 거야. 그래서 됐어요? 예. 됐어요? 여기까지? 예. 이 다른 거 없어. 그냥 표준 편차가 작으면 고르다는 거야. 어? 고르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아 맞다. 잘 봐. 70, 70, 70과 60, 70, 80과 50, 70, 90은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고르게 있어? 1번 1번이야. 일정하다. 비슷하다고. 비슷하다.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 근데 우리가 국어적인 표현으로 고르다라고 하면 1번이 아니지 않아? 네. 그치? 네. 나도 좀 헷갈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 고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표준 편차가 작으면 고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 576, 579를 뺍시다. 여기까지는 기대 안 할게. 학교 시험범위 상관관계 나온다고 할지 안 나온다고 할지 모르겠거든 아직. 네. 근데 여기는 참고로 개 쉬워. 그냥 보이는 대로 봐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X 쪽이 이렇게 커질수록 Y 쪽은 작아지고 커지고야. 이쪽은 커지고 작아지고. 그럼 이렇게 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는 X 쪽이 클수록 Y 쪽은 작아져, 커져? 작아지는 거지.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큰 거니까.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증감 관계가 얘네들이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몇 번일 것 같아? 4번 4번. 통화 시간이 길어지면 전화 요금은 줄어들어. 아니. 근데 2번 물건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줄어든다. 오. 여름철 기온이 커지면 높아지면 에어컨 사용 시간은 늘어나겠고 키랑 성적은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죠. 몸무게와 청력은 상관없어. 상관이 없겠죠. 2번 2번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내가 뭐 얘기하지 않았어도 어때? 쉬워요. 어렵지 않지. 당연히 그래. 그래서 사실상 오늘 내가 중간에 잘라놓기는 했지만 저기가 진도 끝이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기가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어. 어? 네. 내가 오늘 한 번은 일단은 넘어갈게요. 채워. 그리고 이번 거 채점 한 번도 안 해오면은 지금부터 바로 남깁니다. 네. 민성이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대표 문제만 다시 다 해. 색깔펜 바꿔가지고 빨간색으로 하시든.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 알겠죠?